네, 안녕하세요. 애틀란타 BDS의 한현부동산 전문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택임자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그 애틀란타 BDS 채널에 보면은 예전에도 한번 영상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네. 요즘도 많이 질문을 하시고 그게 뭐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만큼 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정리하고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계약서에 보시면은 contingency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조건부 계약 조항인데 그렇죠. 요즘 같이 셀러스 마켓 속에서 또 이제 매물이 없다 보니까 셀러 쪽에서 어떻게 보면 셀러 쪽에서 갑질이 좀 심한 굉장히 경우도 유리하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네. 뭐 슈퍼 셀러스 마켓 네. 엄청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셀러스 마켓 상황에서 오퍼 경쟁 시에는 또 셀러 혹은 본인을 대변을 해주시는 부동산 에이전트로 통해서 한 번쯤은 언급이 됐을 만한데 가끔은 이렇게 경쟁이 셀 쪽에 있는 셀러 쪽에서는 오퍼에 이런 컨팅전시를 없이 오퍼를 넣어줄 수 있냐 혹은 에이전트가 이렇게 컨팅전시, 노 컨팅전시로 갑시다 이런 제안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컨팅전시라는 거는 타주에서는 또 컨팅전시 리무블이라는 폼이 따로 있고 네. 그런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의미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매매를 하시기 전에 이 좀 네. 용어를 아시면 네. 그래도 좀 이해가 빠르게 좀 오퍼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과연 이 조건부 계약 조항 컨팅전시가 뭐고 노 컨팅전시라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퍼가 진행이 될 적에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하고자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컨팅전시라는 거는 조지아 계약서, 부동산 계약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컨팅전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듀 딜리전스. 네. 컨팅전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많이 흔히들 알고 계시는 인스펙션을 하시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인스펙션을 하는 거죠? 홈 인스펙션, 홈 인스펙션? 인스펙션이라든지 터마이트 인스펙션이라든지 꼭 인스펙션이 아니더라도 바이어분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이 주변의 뭐 환경이라든지 이 집 자체 혹은 뭐 이 주변 동네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실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간이 뭐 요즘은 짧게는 뭐 3일에서 예전 같은 경우는 뭐 10일, 14일, 2주 정도까지도 이제 셋업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쟁이 세다 보니까 셀러 쪽에서 갑질을 하고자 굉장히 줄여요. 요 기간을 뭐 심할 경우에는 이런 듀 딜리전스, 컨팅전시가 없게 듀 딜리전스, 노 듀 딜리전스로 오퍼를 가능하냐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는데 그 말은 인스펙션을 하는 거는 자유예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셀러 쪽에서 우리가 오퍼가 뭐 10개다, 15개다 받았는데 저희 쪽에 연락이 와가지고 셀러 쪽에서 우리가 오퍼가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너희랑 일을 하고 싶다, 너희 오퍼를 하나 픽을 하고 싶다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조건이 그런데 듀 딜리전스 없이 오퍼를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제안을 한다는 거는 꼭 바이어분께서 인스펙션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듀 딜리전스가 있든 없든 인스펙션 가능하지만 네. 그 인스펙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as is로 집을 사시는 거잖아요. 그쵸. 사시는 건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감정사가 네. 주택 감정을 할 시에는 외관상 이제 데미지가 없는지 있는지도 확인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창틀이 뭐 그 썩었다든가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리플레이스를 해야지만이 융자가 가능한데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또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거는 홈 인스펙션에 그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셀러 쪽에서 경쟁이 심해가지고 듀 딜리전스 이제 인스펙션을 하고 그 인스펙션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아예 없애달라 하는 거는 방금 언급하신 대로 이게 또 나중에는 차후에는 융자가 있을 경우에는 융자 쪽에서 감정사가 나가고 그쵸. 감정사가 집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감정 자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융자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융자 진행이 좀 네. 힘든 상황이죠. 왜냐 육안으로 보는 제 이미지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는 또 파이낸싱 컨팅전스랑도 또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이낸싱 컨팅전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융자 최종 승인 조건부 하에
계약이 진행된다는 조건부 계약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financing contingency랑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due diligence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융자를 받으시는 분 같은 경우는 또 2차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뭐 그 인스펙션은 마찬가지로 듀 딜리전스가 있든 없든 인스펙션 하시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시고요. 자유롭게. 네, 자유롭게 이제 그런 인스펙션을 하실 수 있는 권리는 계속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듀 딜리전스가 없다는 거는 인스펙션 기간이 제로 데이라든지 혹은 없다는 거는 인스펙션은 가능하되 그 인스펙션을 이유로 계약 파기만 못한다는 네, 거죠.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라는 뜻으로 이제 그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어프레이저 컨틴전시. 요즘 이제 집값을 많이 올려서 윗돈을 얹어가지고 오퍼를 하기 때문에 셀러 쪽에서 이런 조건부를 많이 요구를 해요. 많이 요구해요, 요새. 네, 네. 그래서 no appraisal contingency로 이제 진행을 해줄 수 있냐, 혹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appraisal contingency 없이 진행을 하면은 어떨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시면은 그 얘기는 즉 뭐냐면은 감정 평가 금액이랑 상관없이 이 집을 계약 금액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하실 수 있냐라고 이제 그런 뜻으로 언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즉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계약 금액이 40만의 계약 금액이 주택이 설정이 됐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융자를 받으시다 보면은 융자 은행에서 감정사가 나가고 감정 평가 금액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 감정 리포트를 받으실 적에 감정 금액이 예를 들어서 37만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네, 이 3만 불이라는 게 숏이 나는데 이 3만 불에 대한 거를 바이어 분께서 안고 다운페이로 추가 다운페이를 더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늘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네. 이제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제 그 40만 불에 계약을 하셔서 네. 37만이 나오고 뭐 네. 3만이 모자라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3만 불도 융자를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워낙 버젯이 타이트하니 그렇죠. 이제 그런 거는 불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좀 대충 알잖아요. 이 집이 뭐 한 37만 정도인데 40만에는 오퍼를 하셔야 이제 그쵸.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대충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3만 불은 어쨌든 저쨌든 바이어가 미리 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돈이 충분해야 이 정도의 오퍼를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융자 같은 경우는 감정가의 다운페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40만이 나오면 20%를 다운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40만이 안 나오면 나중에는 다운페이로 조정이 자유롭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쵸. 40만에 대한 뭐 37만에 대한 뭐 5%를 하겠다, 10%를 하겠다, 15%를 하겠다. 나머지 차익을 또 커버를 하셔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거로 자유 조절대로 좀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큰 부담, 그러니까 버젯만 잘 세운다면 네.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그런 조항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 no appraisal contingency 조항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는 미리 최윤성 융자 전문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 그 올리신 만큼 이게 커버가 되시는지 자금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신지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는 게 나중에 차질이 없으시기 때문에 미리 상의를 하시고 이게 어떤 뜻인지를 미리 이해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새 추세를 보면 그 좀 더 윗돈 얹어갖고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감정 평가를 받아보면 네. 이미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차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정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 흐름에 따라서 많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프라이즈 되는 넘버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네. 초반에만 좀 그랬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몇천, 뭐 만불 이 정도. 네. 네. 그래도 큰 돈이긴 하죠. 아 그렇죠. 네. 큰 돈이긴 한데 뭐 3만 불, 4만 불, 5만 불 뭐 이렇지는 그쵸. 않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요거는 대충적으로 이제 부동산 흐름이 있고 이제 매물 수, 그다음 또 최근에 거래되는 매물 이제 마켓에 나오는 매물 수도 분명히 이제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감정 평가 금액이 설정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에이전트랑도 잘 상의를 하시고 만약의 경우에 대략적인 페어 마켓 프라이스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예상 하에
요거 이제 차액이 생기는 거를 부담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의미를 잘 부여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차질이 없을 것 같고요. 요새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요즘 조금 매물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저희가 몸소 이게 와닿지는 않아요. 네, 아직도 모자라다. 아직도 많이 모자른 편이고요. 늘기는 확실히 늘고 예전보다 이렇게 많이 윗돈 얹어서 하는 그런 심하게 치열하게 5, 진행되는 60만 많이 대가 좀 없습니다. 치열하고 네. 7, 80만 대는 조금 가격을 내리는 그렇죠. 추세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이엔드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슬로우되고 가장 많이 조지아 기준으로 4인 가족, 이제 싱글 패밀리 하우스 기준으로는 40만 대에서 50만 대가 50만 대. 네, 가장 수요가 높기 때문에 또 지역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 따라서 감정 평가도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좀 아까 언급 드렸던 것처럼 이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financing contingency라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no financing contingency라고 요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계약이 no financing contingency라고 진행이 된다는 거는 곧 현금 오퍼, 캐시 오퍼나 마찬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융자 최종 승인 조건부 하에 이 계약이 진행된다는 건데 no financing contingency라는 거는 이 융자 여부랑 상관없이 만약에라도 내가 융자가 안 나오더라도 이 계약을 이행을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파이낸스 컨텐전시가 이제 없어서 융자를 대출을 신청하신 분들은 융자가 네. 안 나오면 네. 집을 못 사시는 거잖아요. 그쵸. 최악의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는 네. 계약금이 이제 또 네. 계약금을 못 받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약을 하셔야 되거나 정말로 현금으로 이거를 다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no financing contingency라는 의미를 잘 알고 이해를 하셨다가 진행을 하셔야지 나중에 차질이 없고 정말로 현금으로 다 사셔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no financing contingency라는 거는 곧 캐시 오퍼나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미리 융자인가도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융자에 정말 차질이 없을 경우에만 이 전략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일 부담이 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프레이저 컨텐전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떠한 일정한 기간 내에 감정을 오달을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못 맞추면 바이어가 그대로 불이익을 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없어지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파이낸스 컨텐전시 이게 또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손님이 융자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서 들어갔어도 이제 어떠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내면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로 인한 융자 승인이 거부됐을 때에는 이제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요새 또 난 QM 론이 또 많이 나와요. 네. 프로그램 자체가 난 퀄리파이 몰게지를 또 많은 은행들이 하고 많은 인베스터들이 하고 있는데 그 세금 보고서도 없이 융자가 가능한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네.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도 많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으니까 플랜 A와 B를 좀 잘 잡으셔서 네. 진행을 하시는 게 잘 이게 또 손해를 안 보는 지름길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셀러스 마켓인 만큼 저희 융자 관련해가지고 또 홈 인스펙션 이런 부수적인 상황 관련해가지고 과연 이 계약서 안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부 계약 조항들이 어떤 거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다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셔가지고 에이전트와 또 전문인들과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나중에 차질이 없고 불이익을 당하시는 것을 방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또 좋은 내용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애틀란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주택융자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